여러분 혹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날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했습니다. 재연장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점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X를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팔면서 내는 세금은 양도세를, 버티는 세금은 보유세를 의미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번에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만큼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잠김 전략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다주택자들은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큰 부담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추가되는 것이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3주택을 보유한 어씨가 그중 한 채를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5월 9일 이전에 매도한다면 중과세율이 배제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3억 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1억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 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차익이 크니까 세금을 좀 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차익 중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손에 쥐는 게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투자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예해왔습니다. 급격한 매물 출회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고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 유예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5월 10일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연장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시장을 잡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양도세 계산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일입니다. 5월 8일에 계약했어도 잔금이 5월 10일에 치러지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5월 9일 전에 매도를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유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전에는 매매가 어렵거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 남아있다면 입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매도 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양도차익,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즉시 매도 계획을 수립하세요.
어떤 주택을 언제 팔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드세요. 잔금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약 시점, 매물 등록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3월 말까지는 매물을 내놓아야 여유있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세요. 5월이 가까워질수록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너무 늦게 시장에 나오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취득가,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등 고려할 변수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한 번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다가 몇천만 원을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이날은 수천만 원, 어쩌면 억대의 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설마 또 연장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